아몬드.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디께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간 생략하고,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29페이지였습니다. 1인칭 시점. 나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나는 선윤재라는 청소년, 알렉시티미아라는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나라는 주인공에 대해 알 수 있는 글을 방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 공감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인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쁨, 슬픔, 사랑, 두려움,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이 꼭 주인공만의 문제일까요? 감정이나 공감 능력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이런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믿으니까,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 없으니까, 이것도 실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또 직장 생활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상범주에 속하는, 그리고 문제 없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도 공감이나 대화,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대표적으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민 해결 상담 프로그램인데, 또는 사람이 싫거나 무서워서 다르게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소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동물농장,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렇게 보면 감정이나 공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개하고든 고양이하고든, 아니면 이것저것 사람이 다 싫어서 산에 가서 살든, 아니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든, 이 주인공 선윤재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문제 있는 아몬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리처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의 꿈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 아몬드에서 이 주인공 선윤재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머릿속의 아몬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 빼고 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정 형편도 취약합니다. 좀 많이. 리뷰는 벌써 시작했지만 책 소개를 합니다. 여기 2017년 초판 1쇄, 2021년 초판 141쇄, 141쇄니까 대단하죠. 펴낸 곳은 주식회사 창비. 줄거리는 스포가 되니까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작가 소개, 개인적으로 느낀 점, 등장인물 구성, 제 어린 시절과 유사점을 엮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함께 읽으면 좋을 소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인 단편 2편 추천하고 별점을 매긴 후에 간단히 감상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손원평.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 전공, 제6회 시내21 영화평론상을 받았고, 제3회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에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문 수상, 다수의 단편영화 및 장편영화, 침입자의 각본을 쓰고 연출, 등단작인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아몬드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으며 2020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 수상. 이 책은 행복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행복인데 행복인 줄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시야를 밖으로 넓히면 조금 더 다수의 사람과 약간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 배려는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에 상처받는, 여기서는 이제 선윤재가 학교에서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많죠. 또 영혼 없는 배려가 어떤 것인지 여기 84페이지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담임이 톤을 높였다. 우리 반 친구가 아주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잃은 친구가 있어. 모두들 그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선윤재 일어나 담임이 시키는 대로 했다. 윤재야 힘내라. 담임은 먼저 그렇게 말하더니 양팔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다. 예능 프로에서 본 녹화 현장 뒤에서 방청객의 박수를 유도하는 FT 같았다. 아이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여기저기서 치는 둥 마는 둥 박수 신용만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개중 성의껏 치는 아이들이 몇 있어서 그나마 박수 소리가 들리기는 했다. 박수는 짧게 사그라들었다. 그 뒤를 이은 건 정적에 가까운 고요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다. 전날 담임이 내게 뭘 도와줄까 물었을 때 괜찮다고 말한 건 잘못된 답이었다. 신경 꺼주시는 게 돕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맞다. 장애인을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 무엇인가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 시선은 진정한 배려가 아닐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누가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감동을 받을 것 같네요. 제 경우에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키우고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주변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주인공의 처지에 몰입해 보니까 답답하면서도 슬프고 또 희망도 느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답답함도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실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조건, 아예 굳어버린 생활 환경. 작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지만 가장 평범하게 사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윤재가 희망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기도 한데 여자친구 도라 정도가 있고요. 도라는 이 책에서 제일 평범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외에는 취약계층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보이거나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서 평범한 걱정을 하며 사는 도라가 오히려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셈이 되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작품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인물인 점은 우연이 아닐 것 같네요. 의미 있죠. 주인공 선윤재의 어린 시절, 엄마가 아빠를 만난 사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의 상황, 어렸을 때 아빠 그리고 곤이라는 친구, 곤이의 아빠와 엄마, 빵집을 운영하는 신박사 모두 취약하거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이거나 자칫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윤재는 결핍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결핍 아니면 타고난 다름 또 그 다름은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고 치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구분 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상처 주는 꼴이 되죠. 다르면 틀린 걸로 표현하면 안 되듯이 병이 아닌 다름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챙기는 것도 배려가 될 겁니다.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소개합니다. 26페이지 여기. 엄마가 우주여행 가자며 데리고 간 병원 장면인데 어떤 큰 기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많은 의사들이 엄마에게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주인공 선윤재와 선윤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마치 유리막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왜냐하면 선윤재만 그 공간에서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선윤재의 눈으로 본 엄마의 눈물 장면도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장면이 바뀌면 갑자기 가운 입은 남자들의 수가 늘어있다. 그중 가장 나이 든 남자가 흐릿한 흑백 사진을 보여주며 내 머릿속을 찍은 거라고 한다. 거짓말. 딱 봐도 저건 내 머리가 아니다. 근데 엄마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기라도 하듯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가 입을 열 때마다 옆에서 젊은 남자들이 뭔가를 받아 적는다. 조금 지루해져서 나는 발을 건들거린다. 그러다 의사의 책상을 몇 차례 친다. 엄마가 하지 말라며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올려다본 엄마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 뒤로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은 엄마가 온통 우는 모습뿐이다. 엄마는 울고 또 운다. 대기실로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에 만화가 나오는데 엄마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우주전사가 악당을 물리치는데도 엄마는 울고만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 평범한 우리가 보기 어려운 시선, 슬픔과 답답함이 가득한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독자가 공감할 공간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는 답답하다고 할 거고요. 엄마의 우는 모습은 텔레비전 만화를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선윤재가 답답해하는 상황이 또 답답한 거죠. 딱 한 줄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다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 집은 적막했다. 종일 내 숨소리만 들렸다. 자기 숨소리만 들리는 적막함. 이 장면은 선윤재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고, 감정을 못 느끼는 선윤재는 모르겠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같은 독자에게는 적막함, 외로움 같은 걸 전달합니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 같습니다. 저도 선윤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평범한 시골에서 살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사는 것이 캄캄한 동굴을 헤매는 것처럼 답답했고, 집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울음소리나 고함소리, 날아다니고 부서지는 소리, 그 와중에 말이 없어져 버리는 저 자신, 여동생도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세계로 탈출해버리고 하루 종일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거나, 평범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정말 부러웠던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아몬드에서 선윤재가 원하는 평범한 생활을 향한 그 꿈,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보다는 불안, 공포, 슬픔, 분노와 익숙하다는 거, 그런 시간이 어린 시절을 다 채워버렸고요. 그 탓에 저도 사회에서 나름의 미숙한 아몬드를 성장시키느라고 시간을 쓰고 노력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사회 적응도 늦었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몸이라도 건강하게 챙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크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 옛날에 제 아버지, 과거 그 상황에서는 제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도 그리움과 사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청소년 부모 또는 청소년 둘 다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인용한 병원 장면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서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유리막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또 각자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각자의 시간표가 어긋났을지도 모르고요. 또 부모님들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점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인 단편소설 2개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지적장애를 가진 주인공인데 데니얼 키스의 엘전원에게 꽃다발을 입니다. SF 명예의 전당 2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지적 아몬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이하게 일기체의 소설인데 주인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몰입도가 높은 소설 구조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추천할 책은 피츠제럴드 단편에서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것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주인공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주인공이 살아가는 상황은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마음도 아주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책 제목은 아몬드인데 전체 줄거리를 딱 2글자로 압축하라고 하면은 위로가 떠오릅니다. 또는 희망이 떠오릅니다. 이 책을 읽는 초반 느낌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고, 읽은 후의 느낌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은 후에는 그래도 희망. 작품 아몬드에 별점을 매긴다면 청소년 대상으로는 10점 만점에 8점, 성인 대상으로는 7점 정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현실 세계, 그래서 독자들이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는 앞서 소개한 병원 장면, 선윤재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용기와 희망도 주고 받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고민, 경험, 꿈도 있습니다. 주인공 선윤재처럼 평범하려는 것도 훌륭한 꿈이 될 수 있고요.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도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부족한 아몬드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대방을 더 넓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는 바로 다양한 형태의 인생,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내 자신 속에서 찾아보는 게 어떨지. 한 줄 평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아몬드는 있다. 너도 나도. 아몬드 리뷰를 마칩니다.